자,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 번째 주제, 여러분들이 열받았죠? 저도 열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좀 부드럽게 웃기면서 좀 가볼까요? 자, 조국이 이제 출생도 이제 속인 거 뭐 다 나왔죠. 근데 조국이 출생 속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재미를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뭐 16대 서울대 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요. 뭐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요. 뭐 기획사 들어가자마자 저는요 데뷔했어요.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런 식으로 이제 조국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조국이 자기 딸도요 생년월일을 부산대 의전원 할 때 속인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집안은요 끝내주는 집안이에요.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2월달 7개월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7개월 전에 미리 그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데 2개월이면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출생신고를 그것도 할아버지가 했어요. 손녀인데 자기 딸도 아니고요. 그리고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손녀는요. 그 7개월 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납니다. 자, 가족관계 증명서를요. 조국이 끝까지 안 낸 이유는 뭐냐? 조국이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날까봐 그거 그냥 요즘은요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그 대법원인가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나와요. 1분 만에 나와요.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낸 건 뭐냐 조국이 신고했기 때문이다. 자, 조국은요 정말 숨만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고 그 집은 다 위조 사기 다니고요. 그 다음에 펀드 불법 거래 다니고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김정숙과 조국의 김정숙과 정경심의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. 즉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거. 이 정경심이 조국보다 한 살은 최소한 위 아닙니까? 근데 뭐 이 드러난 걸로는 3살 위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하고 조국 이 몸은 제가 진중권한테 들었는데 아주 그냥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요. 조국이 이 집에 가가지고요. 뭐 술자리도 잘 못 가고요.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김정숙도 똑같은 거죠. 자,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요. 이번에 한번 보세요. 라오스, 미얀마, 버마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입은 옷을 보고 놀랬습니다. 그 셔츠를요 말하자면은 이 스커트 속에다가 입고 바지도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자켓을 입지 않았어요. 여러분들 이 골프장에 가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보면은요 꼭 자켓을 입으라고 그럽니다. 이게 말하자면 예의 있는 차림새예요.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는요 이렇게 자켓이 걸려 있어요. 자켓 안 입고 온 손님들한테 그거 그냥 빌려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골프장에도 자켓 입으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자켓을 입지 않고 영부인이 이렇게 나섰다는 거 이건 뭡니까? 남의 집에 가는데 남의 집 결혼식에 가는데 집에서요 저기 슬리퍼 끌고요 청바지 집에 있던 청바지 입고 남의 결혼식에 가는 거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. 그 독재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게 의전의 비밀이에요.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마누라들이 영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.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든지 신발이 이멜다처럼 많든지 무가베 와이프처럼 온갖 그냥 명품 쇼핑을 파리에서 한다든지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이렇게 하고 막 다닌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대통령 부인 나 이제부터 진짜 할 거야. 응? 쟤 내가 만들어 준 거야. 내가 정말 호남에 가가지고 온갖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내가 만들어 준 거야. 그러니까 정수기는 더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이 쫄쫄쫄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요 비행기 탈 때도 먼저 올라가 내릴 때도 먼저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어요. 왜? 누가 나를 말려 이러면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전의 비밀 문재인은 꽉 잡혀 산다. 문재인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. 진짜 대통령은 정숙이다. 이게 의전의 비밀인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이 맨날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?
국민 여러분,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 공약 지켰어요. 정말 문재인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, 경험하지 못한 인물, 조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. 세 번째, 이제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하지 못한 의전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지켰습니다. 자, 지금 이 의전의 비밀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. 이 부속실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김정수 코디 할 것 없이 보통 이 퍼스트레이디가요 움직이면은요 한 50명 뭐 최소한 30명이 움직입니다. 뭐 부속실 직원까지 해갖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영부인님 앞서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. 대통령보다 한 두세 발짝 이렇게 떨어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할 때는 약간 간격을 두고 거기에다가 쓰셔야 됩니다. 이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. 왜? 그렇게 하면 정수기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? 응?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글로벌 시대의 영부인들은 그 마크롱 부인도 봐봐. 그 다음에 누구야 미셸도 봐봐. 다 하잖아. 왜 내가 못해? 네네. 이렇게 한바탕 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부인 김정숙이 아니라 대통령 김정숙의 이 의전 사전이 이렇게 쫙 나온 겁니다. 자, 여러분. 진짜 여러분께서 나라 망치는 김정숙, 이 문재인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세븐스타님께서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된다. 저도 오늘요. 이 턱 막히는 거예요.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? 응? 아무리 그래 저도 문재인의 심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목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명 강행을 뻔뻔스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왜? 그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있는데 국민이 무섭지 않냐 했는데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. 진짜 주석진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. 그리고 와치독님 말씀대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이 국민들을 이렇게 짓이기고 있습니다. 네. 문재인이 이제 조국을 임명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?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 나라에서 이른바 반대 세력, 야당을 다 칼을 쳐버려서 야당 정치인들 다 죽여버리겠다. 문재인 독재하겠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검찰을 문재인 말을 듣는 충견으로 삼겠다는 겁니다.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하다 못하면은 아마 윤석열의 모가지를 자를 겁니다. 여러분, 문재인이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국도 윤석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? 흐흐님 집회 안 나가 보셨는데 대규모 탐핵 집회 열릴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미 우리 우파권에서는요 10월 3일 날 개천 전날 대규모의 탄핵 집회를 할 여러 가지 이 물밑 작업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3일 날 비워두세요. 네, 진짜 백대현님 말씀대로 여러분 문재인 치하에 문재인 독재 공산국가 원하십니까? 자, 인면 전쟁 국민을 향해서 문재인이 칼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만한 검찰에 칼을 두고서 푹푹 찌르면서 송곳을 두고 윤석열이가 난 끝까지 가겠다 조국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석열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윤석열도 자를 수 있습니다.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? 이 수많은 반대 의견과 정경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는 빼박 증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습니다. 조국은 권력의 냉혈한이다. 조국은 권력의 파렴치한이다. 문재인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조국의 임명이 곧 문재인의 몰락이라는 거, 달의 몰락이라는 거, 문재인의 탄핵의 길이라는 거, 여러분,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다. 그리고 10월 3일 날 여러분, 그 전부터 저희는 집회할 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라라님께서 탄핵파와 반탄핵파가 반성과 화해를 통한 화합을 하도록 촉구해 주세요. 네,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지경이 났는데 탄핵이 옳았느니 탄핵이 뭐 틀렸느니 지금 이럴 때입니까?
이제 끝났습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한가한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과 싸웁시다. 조국과 전쟁을 벌입시다. 문재인이 죽느냐, 조국이 죽느냐. 아니면 우리 국민이 죽습니다. 문재인과 조국을 여러분 탄핵하고 문재인과 조국을 보내버립시다.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버립시다.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.